기다리시던 순서입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이고요.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는 길에 좀 막혔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시는데 괜히 마음 졸이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졸여야죠. 늦었는데. 아이고 이런 참네. 마음은 졸이는 게 응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아이고. 너무 죄송했어요. 아이고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뭐 저희야 감사하죠. 네. 앞에서 먼저 저희가 시작은 했어요. 네, 오늘 저도 발렌타인스데이나 들었습니다.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어떤 마음이면 좋을지 얘기를 네.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께 돌직구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박사님 저 발렌타인스데이 같은 날, 크리스마스 데이 같은 날 말입니다. 네. 그런 날 기대하는 사람한테서 선물이 안 오거나 또는 왔는데 그 선물이 본인의 기대치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정말 삐집니까? 실망할 수 있죠. 꼭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꺾일 때에는 당연히 실망이 따르는 법인데 네. 저는 그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실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실망감을 들어줄 수 있는지는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선물은 작던 그 돈 받으면 어메이징 뭐 이러면서 실망해도 된다잖아요. 그 이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실망까지는 당연한 네.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이 드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저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침 네. 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메모로 적어주신 내용의 결론을 네. 이미 어떤 분께서 유튜브 창에 올려주셨네. 어떻게 아니, 말씀하셨나요? 잠깐 그러면은 소개를 해드리고 갈까요? 네. 이거 완전 스포일러인데. 결론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도 뭐 새롭죠. 알뜰한 여성분들, 남성의 현금 선물, 비싼 명품 등 꼭 물질적인 선물을 안 줘도 진심의 손편지, 작은 차 한 잔, 간단한 음식 서빙, 주말에 부인 도와주기,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등의 뭉클하게 고맙게 남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게 진짜일 테니 모든 여자분들이 지금 김용준 씨가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 거의 결론인데 이거? 저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박사님 들어오시니까 이 말씀 주신 분 계십니다. 제 아들이 올해 대학교 들어가는데 네. 지원한 학교들 중에서 칼폴리포모나로부터 제일 먼저 합격 통지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네. 그 합격 통지 받으니까 네. 박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나 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신 분 계시네요. 제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박사님 저 강의하시는 과목 수강하라고 말이죠. 네. 네, 반가운 소식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물 이야기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스포일러를 미리 흘렸는데 네. 어떤 말씀으로 그러면은 시작하시겠어요? 사실 지금 답글에 유튜브 답글에 올려주신 거랑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선물이 참 기대되는 거고 좀 준비하는데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려다가 그게 어떤 관계를 틀어져 버리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 저 선물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도 봤어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뭐 가족, 배우자,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 선물 주고받기를 빼놓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발렌타인데이 뭐 설날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뭐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뭐 쇼핑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발렌타인 기념해가지고 프로모션 엄청나죠. 프로모션도 많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기념일만 선물을 주는 것인가 또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매번 주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릴 말씀은 돈 안 들이고 내가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3가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나 있어요? 3가지나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네. 제일 밑줄 쳐야 되는 중요한 상황 돈 안 들이고 지금 당장 네. 줄 수 있는 선물 3가지. 네. 이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포인트는 지금 내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아, 저게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이 좀 새롭게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선물은 혹시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였는데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을 하면서 아, 내 신경은 온통 너였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가 그 여성분들의 기대치를 너무 현실감 없게 높여놓는다고 생각하는 일인이라 네. 남성분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드라마에서 학습하실 수 있어요. 너의 신경이 뭐라고요? 엄청 내 나왔어? 신경이 온통 너였다. 뭐 저도 뭐 일상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고 좋아했던 건데 네. 그 여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따보자면 정말로 주의 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언제였는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내가 온 신경을 기울였던 적이 언제였는가. 휴대폰 안 보고 정신 팔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밥 뭐 먹지? 아,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앞에 사람에게 진심으로 궁금해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어떻게 힘들었고 어떤 게 좋았는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물어보면은 내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철렁하지 심장이? 네, 심장이 철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나는 언제였지라고 생각을 또 스스로 해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온 신경을 너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과 나의 이 에너지와 이 공간이 이 듣는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 멘트를 거기다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공간, 제가 지금 이 공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우주가 바로 작업 멘트가 되네요. 모두 너한테 향해 있어. 뭐 이런 거. 네. 토하겠다. 진심을 전하는 토하겠다. 네, 작업을 네. 하셔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씩 많은 분들이 울렁증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떤 선물이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라면 조금은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언제부턴가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상에, 인간 상에 멀티가 가능한 사람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도 하면서 뭐 집안일 설거지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신경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더 많이 자연스러운 요즘이잖아요. 네. 그런데 온전히 상대한테 야. 집중해서 눈빛을 보면서 얘기를 100% 흡수하고 있다. 네. 이거는 참 요즘에는 드문 일이죠. 맞아요. 너무 좋은 점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은 진짜 무슨 기계만 사더라도 멀티 기능이 되는 걸 막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정말 1대1에 충분한 시간, 집중된 시간을 갖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마음이 더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일단 네. 핸드폰을 좀 내려놔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네. 뭐라고 얘기하면 말해. 얘기해. 습관이 듣고, 되죠. 듣고 있어. 네. 뭐 이러면 본인은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랑 시선도 안 맞춰 주는데 네. 그 얘기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이 되게 돼버리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가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선물을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내가 뭐 배우자가 됐던 뭐 부모님이 됐던 자식이 됐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정말 내 신경은 온통 너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시간을 집중력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근데 사모님들께 제가 이마를 짚으시는데 사모님들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우리 대화를 좀 집중해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댁에 들어가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셔야지. 괜히 들어가시자마자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이러시면 남성분들 경기 일으킵니다. 네.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 얘기 좀 해 이거. 네. 우리 얘기 좀 해가 왜 무서울까 싶으면 그 약간 예고편 같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과 집중은 좀 질문으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오늘 뭐 하루 어땠냐? 오늘 하루 어땠어? 뭐 힘든 일은 없었어? 뭐 장은 보러 갔어?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런 관심 표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들으시기에 우리 좀 얘기 좀 해볼까? 이걸 좀 다르신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의 그 해의 액센트가 네 그게 참 예민한 문제라 우리 얘기 좀 해. 딱 이러면은 뭐 남자분들은 바로 뭐 네, 경직부터 와요. 네.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100%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는 사람이 선물인데 받는 사람이 그게 선물일까? 뭐야? 막 이렇게 반응. 너 갑자기 없던 관심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 아니 뭐 이러면. 그거를 선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별거 아닌데. 이쪽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부담일 수도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게 뭐야?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못 주는 거죠. 사기가 꺾이고 네. 이게 뭐야 내가 기껏 이렇게 집중해서 해줬는데 지금 그럼 또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선물 주는 거야. 이거 선물이야. 내가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선물처럼 너 지금 집중하니까. 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의 반응까지 계속 기대를 하는 것도 참 자연스럽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정말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좀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은 좀 실망 섞인 반응이 좀 돌아오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이 나의 집중력, 시간 이것이 나에게도 좋은 시간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보시면 조금은 좀 그런 탄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네. 나의 영혼과 나의 이 순간과 네. 자꾸 작업 멘트가 네. 함께 숨쉬는 이 공기가 모두 너에게 집중돼 있어. 네. 뭐 그러면서 집중이 한번 이런 집중이지. 이런 집중이라는 게 온전히 온몸으로 집중이지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는 아닙니다. 네. 저 어디 눈빛은 한번 얘기해봐. 눈빛은 온화하게 해주세요. 네. 네. 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온화한 그 집중 한번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 선물은 책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머 책 선물 뭐야? 제일 아니 물론 저 서점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약간 좀 성의 없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럴 때도 수 있으니까. 있어요. 아니면 너무 옛날식인데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옛날식이라거나 있지. 성의가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조금 어렸을 때라면 이거 뭐야 책 너무 간단한데 이런 느낌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책을 선물을 드리면서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드리더라고요. 이제 책 선물 싫어하실까봐 걱정했어요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책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라는 그 말이 따라오는 걸 보면서 책 선물이 굉장히 관계에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가 나누었던 그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뜻을 줄 수 있구나가 저는 최근에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떠올렸던 어떤 사랑하는 분, 아끼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선물해 주시면서 좀 아까 이제 그런 멘트를 좀 날려보시는 게 떠올랐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그냥 책이 단순한 어떤 글이 아니라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나의 어떤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사님 그 말씀 주시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게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 저도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참 많은 선물과 교환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거는 받고 너무 좋고 막 그냥 기쁘기도 했지만 제 인생을 바꿨던 저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거는 그러고 보니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누가 선물을 해주기를 그거 읽고 살짝 미쳤었거든요. 그리고는 라디오니 씨의 마음 묻어라의 노래 그걸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거 읽고는 제 전공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를 바꾸고 방향을 선회시켰던 거는 그거는 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 책을 왜 지금까지 내가 선물을 할 생각을 안 했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음. 네. 제가 지금 예를 책으로 드렸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야기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책이든 영화든 어떤 드라마가 됐든 뭔가 이런 게 좋더라. 너도 한번 읽어볼래? 한번 볼래?라고 하는 마음에는 내가 너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느낀 감동을 혹은 슬픔을 기쁨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정말 총체적인 어떤 선물 패키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향력도 이야기가 주는 영향력은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누가 책을 하나 보내왔는데 총균쇠를 보내왔더라고. 그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서 안 읽어봤어요 아직. 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베스트셀러라는데 들어가서 한번 또 오늘 바로 읽어봐야 되겠네. 네. 네. 예전에 연애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처음 문구 같은 거 아주 그냥 단편적인 몇 줄 뭐 이런 거 빌려다가 편지에다 쓰거나 카드에다 쓰거나 그렇게 마음을 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책 자체를 혹은 영화 자체를 그 감동을 같이 주자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하면은 방금 얘기하신 거 보고 제가 그 데이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시간이 좀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조금 한 몇 시간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네. 함께 한번 서점을 가보세요. 그래서 좀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면서 이 사람을 위한 책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둘러보고 내가 이거 봤는데 이 책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 사람한테 맞는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반드시 그 서점을 미리 답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기본적으로 네. 베스트셀러가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도 미리 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미천 드러납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꼭 어떤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네. 나에게 감동과 통찰을 준 책이고 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글귀나 장면이 있는 뭐 영화나 책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이 사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배우자, 친구, 연인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 사람을 교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하는 책은 안 되죠?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책이 어떨 때 좀 짜증이 나냐면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라는 의미가 그래. 담겨 있으면 좀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도 그래요. 네. 방송도 이게 많이들 범하는 오류가 자기들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피니언 리더인 줄 착각해. 사실 우리가 제일 모르거든. 청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고 그죠. 우리는 단지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인데 네. 자기들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이렇게 알아주니까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네. 병 걸린다. 우리끼리는 그걸 병 걸렸다 그러는데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대방한테는 책을 펼쳐보지 못하게 하는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그게 단지 책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선물을 줄 때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위에 있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뭔가 고쳐보려고 가르쳐보려고 이런 태도로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거부감이나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의 팬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멀티태스킹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선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면서 아유, 박사님의 감사합니다. 말씀에 전폭적인 공감을 보내주시면서 어떤 분께서는 박사님이다 그러면서 박사님 자리하신 곳에 일단 반가워하고 계시고요. 이건 같은 분입니다. 앞에 멀티태스킹 얘기하신 분하고 책 선물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책보다는
정말 상대가 제목부터 첫 장을 펼쳐보고 싶어하는 책을 선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선물하지 말고 중요한 상대방의 부분이네요. 기호에 맞춰서 선물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좀 네.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바로 싸움했습니다. 기껏 찌개 끓여놨더니 삼겹살 좀 먹자 해서 나가서 먹으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꼭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선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너무나 예쁘게 이건 돈 들여서 듣는 아침마당이 아니잖아요. 라디오가 돈 들여서 듣는 시간은 아닌데 아침마당이 매일 아침 저는 선물입니다. 라고 또 예쁜 인사 주셨어요. 감동입니다. 또 제가 읽었어요. 그런 말씀은 웬만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만 대신하라고. 사랑합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네.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또 다른 반응. 저 저는- 이런 반응 좋아. 저는 저 무안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네. 김영진 씨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음. 100이면 100사람이 다 저희를 좋아하지는 않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를 불편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괜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닌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어요. 그냥 있는 그러니까 저희 모습을 그대로를 보여드리지만 보여드려야지. 그렇지만 저희 흥에 또 취해 갖고는 저희가 자뻑이라고 또 저렇게 저희 편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소개하게 되면 또 본의 아니게 저희 변론대 들으시다가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에 일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건데 또 우정아 씨는 또 냅다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좀 죄송하고 무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인 중에서 1.5세 중에서 칼폴리포머나 공대대학원 나온 친구가 있는데 네. 저도 박사님께서 그 학교 강의하셔서 그런지 박사님뿐만 아니라 그 학교까지 친근하게 느껴질 어머나. 정도입니다. 네. 네. 칼폴리포머나에서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십니다. 박수홍 칼폴리포머나에서 박사님. 박사님에게 저 마케팅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선물이 더 남았습니다. 네. 돈 안 들이고 바로 지금 해줄 수 있는 선물 3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선물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뭐냐? 네. 이게 무슨 선물이야? 진짜 날로 먹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마지막 선물이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짜증이 날 때 나의 짜증을 정말 필터링 없이 던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짜증이 났으면 몰라 알아서 해라고 하는 뭐 대화들을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죠.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짜증이 났을 때 어떻게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거를 좀 진정시키고 내가 릴렉스하고 다시 여유를 찾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네. 그 자체가 이제 자기 돌봄이죠. 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게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지금 나를 돌보지 않아서 겪게 되었던 어떤 경험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좀 스며들고 있었다면은 나를 돌봄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나이스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말 내가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돈 안 들이고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얘기하는 내가 선물이야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깊은 게 있었군요. 네, 찰떡같이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선물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하게 넙죽 네. 절하면서 받겠습니다. 기분이 행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근데 사실은 누구나 본인의 기분이 행동이 되곤 하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짜증 나는데 누가 말 시키게 되면은 네. 반응하잖아요. 네. 특히 네. 가까운 사람한테. 특히나 가까운 사람.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끼리는 무장 해제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근데 무장 해제가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긴 참 편하게 하시겠지만 네. 갑옷이나 투구를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확 해버리시게 되면 그게 진짜 화살로 심장까지 날아가는 거죠. 네. 맞아요. 상처가 큽니다. 크죠. 네. 그랬을 때 자기를 돌보는 것이 음. 상대에게 가장 큰 선물일 수 있다. 네. 이게 살짝 날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심오한. 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너한테 선물이야라고 생색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또 거부감 심해져요.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이번 뭐 발렌타인데이 선물 뭐야? 나를 위해서 뭘 샀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네. 당신이 네. 안 사줄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샀어. 뭐 이런 거. 내가 나를 돌보면 너 스트레스도 없어진대.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네. 싸움의 시초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이제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혹시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편해서 아까 무장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장해제가 됐다는 말은 정말 소중한 의미거든요. 내가 가깝다는 의미죠. 그것 때문에 정말 좋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뭐 이렇게 좀 타박하듯이 상대방도 타박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난 건데 좀 이렇게 던져버렸다거나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있다면 혹시나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쳐봄으로써 나에게 좀 여유를 줌으로써 상대방한테 큰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선물 첫 번째 내 신경은 온통 너였다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나를 돌봄으로써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네. 참 이 세 가지 얘기를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듣거나 어딘가에서 봤거나 그렇지만 그 무게감, 그 의미를 참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데 책 선물하는 것조차. 근데 박사님께서 선물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심오하다고 하나? 왜 네. 그런 깊이가 느껴지지? 네. 그런 세 가지 선물 중에 뭘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했어. 내 마음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실망스럽죠. 그리고 그 실망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 실망감을 느낀 자신을 좀 위로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물해주는 마음이 소중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 반응은 상대방의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 마음과 시간을 줬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시면 좀 에너지가 그래도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물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경계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들까? 네. 이거 받고 실망하지 않을까? 네. 그게 가장 선물 준비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분의 판단으로 맡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나는 내 역할을 한 거고. 네. 때로는 상대방의 실망감을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늘은 아니겠지만 그 상대방의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특히나 이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는 좀 흔히 보이는 어떤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상대방의 실망감까지 짊어져서 내 행동을 결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편안해졌어요. 그런 선물에 네. 대한 부담에서 네. 우리가 뭐 설 선물이든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이든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할까? 받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그 사람의 몫이랍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그래야지 뭐 그럼 언제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건 너무 무겁잖아요. 네. 요즘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사람은 이런 것이다에서 벗어나서 그냥 모든 상태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내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해 주는 게 선물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 생각을 하신대요. 네. 대부분의 남자분들의 그러니까 본인 남자의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분들이. 그래서 남성분들 경제 사정 진심 노력만 있으면 거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분께서는
박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 계시고 이건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글인데 네. 박사님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는데 말씀 듣다 보면 엄마 같아요. 자주 듣는 말입니다. 네, 저희도 진짜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박사님의 이 목소리와 네. 사용하시는 단어의 선택, 네. 어휘력, 네. 딜리버리 하시는 전달하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건 정말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받고 가네요. 아니 네. 정말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얘기가 오늘은 귀까지 오고 심장까지 오는 거 보면 네. 박사님의 저 어떤 전달하시는 마음은 저건 우리한테 정말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이 마음이 박사님께도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발렌타인 선물이 이거로 퉁치는 걸로?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서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네, 그렇죠. 네. 박사님 뭐 아무튼 설과 발렌타인스데이 잘 보내시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고 싶으신 선물은 없으세요? 아유, 오늘 선물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물질적인 게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아, 네. 아. 숑매님 업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사님 일부러 또 급하게 뛰어오시느라고 아주 네. 마음 급하셨을 텐데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